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급락 그리고 알트코인의 폭락, 이러한 뒷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다음 방향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완벽하게 추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8일 오전 11시고 바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최근 비트코인은 수렴 추세였다는 겁니다.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결국에는 움직이는 폭이 압축되는 형태의 수렴 추세, 그리고 막바지에 들어서는 기괴할 정도로 횡보를 했고 방향이 터지니까 기괴할 정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락이 비트코인 때문에 발생한 폭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분명히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비트코인 때문은 아니다. 뭔가 알쏭달쏭하죠. 그럼 도대체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비트코인보다 먼저 하락을 시작한 건 나스닥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숨도 안 쉬고 마이너스 6%를 하락했죠. 나스닥이 동네 잡주도 아니고 마이너스 6% 하락하는 건 꽤나 드문 일입니다. 심지어 하방 갭까지 만들면서 허겁지겁 하락을 했죠. 그러면 나스닥은 왜 이런 하락을 했는가? 얘는 또 엔비디아 때문이랍니다. 엔비디아가 무반등으로 하락한 폭이 마이너스 21%,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하방 갭의 크기만 마이너스 9%가 넘죠. 참고로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총 랭킹 3등이고 이게 폭락한 이후의 시총이기 때문에 폭락하기 전에는 애플이랑 거의 공동 1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글이 5등, 테슬라가 7등에 있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 며칠 동안 날려먹은 시총이 한화로 1000조가 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시총이 320조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삼성전자급 주식 3개가 동시에 소멸할 정도의 엄청난 이슈가 엔비디아한테 있었다는 거죠. 이 이슈는 이따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엔비디아고 나스닥이고 뭐고 전부 폭락을 한 거고 비트코인도 버티다가 끝끝내 나락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건 아니고요. 나스닥으로 인해 비트코인도 덩달아 끌려서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시총이 훨씬 더 낮은 상품인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6%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 하락을 했다는 건 나름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스닥이 6% 내려가면 비트코인은 훨씬 더 내려가거든요. 21%를 내려간 엔비디아에 비하면 형편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크게 잘못한 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셨으면 전반적인 배경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70일이 넘도록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70일 동안은 큰 추세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들갑 떨면 이 횡보가 끝나고 추세가 터질 때는 아주 기겁을 하실 겁니다. 대체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평선을 체크해 볼게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7개의 이평선을 설정했습니다. 각각의 이평선 설정 값은 오른쪽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현재는 빨간색과 주황색 이평선에서 버티는 중입니다. 그리고 노란색과는 거리가 꽤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이평선을 순서대로 만날수록 상승 동력을 잃어간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상승장 때도 똑같았죠. 잘 올라갈 때는 거의 빨간색, 주황색에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지면 점점 다음 이평선을 밟게 되죠. 결국에는 보라색 이평선까지 밟고 나서야 다시 올라갑니다. 코로나 대불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빨간색, 주황색에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힘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다가 쏟아내리죠.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락을 방어한 건 어디였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바로 보라색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보라색에서는 방어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려면 웬만하면 현재가 근처에서 올라가 줘야
지켜줘야 합니다. 물론 대상승장이 맞다면 어차피 보라색 이평선은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보라색을 만나러 가면 안 좋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보라색 이평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와, 이 상승장에서는 사람들 떼돈 벌었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보라색 이평선을 만나러 가는 동안 완전히 개미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게 좋고 마치 허공에서 반등하듯이 허공답보를 써야 합니다. 물론 저는 보라색까지는 안 가고 그 위에서 방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신다고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단기 구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단기 분석도 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흐름도 알아야 하는데 단기적인 흐름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투자가 쉽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가장 악질 쓰레기니까. 자, 단기적인 이야기,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박스권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게 아까 그 박스권입니다. 이 내부 구조를 쪼개서 볼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도망치면 평생 도망쳐야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면 이 불가사의한 장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영어 단어들이 눈에 보이죠? 이게 제가 뭘 써둔 거냐면 와이코프 패턴의 주요 구간들을 적어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와이코프 축적 패턴이라는 건데요. 횡보로 축적을 하다가 발산이 나오면 크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주요 지점들이 있죠. 그걸 따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차치하고 오늘 딱 하나만 배웁시다. 이 많은 주요 구간 중에서 LPS라고 적힌 구간 보이시죠? LPS 딱 하나만 배울게요. 오늘은 LPS가 뭐냐면 라스트 포인트 오브 서포트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죠? 마지막 저점이라는 뜻입니다. LPS 다음에 쭉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또 다시 쭉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LPS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LPS만 보세요. 마지막 저점을 형성하고 쭉 올라가서 횡보를 한다.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만 더 배웁시다. SOS는 최종 흔들기 자리입니다. 굉장히 변칙적으로 흔드는 자리예요. 그러면 LPS랑 SOS만 이해하고 다시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저점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흔든다. 그 다음에는 큰 상승이 도래한다. 그게 와이코프 축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패턴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때 조심해야 하는 건 LPS를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LPS를 이탈하면 그건 와이코프 붕괴를 의미하며 와이코프 붕괴는 곧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LPS 자리가 어디인가요? 97.3K입니다. 97.3K라는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리에 저는 LPS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비로소 97.3K는 핵심 지점, 즉 맥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락할 때 LPS를 교묘하게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LPS를 깨지 않고 올라간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엔비디아 폭락 이유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약하자면 중국이 딥시크라는 걸 오픈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딥시크는 뭐냐? 얼마나 시크한 거냐? 그 유명한 챗 GPT를 제칠 정도로 시크합니다. 딥시크는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이놈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들을 이기거나 비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딥시크 개발 비용은 미국 기업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은 똑같은데 개발 비용은 10%밖에 안 든다. 이렇게 되면 미국 AI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AI 관련 종목들이 대거 폭락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회사에 GPU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폭락을 했고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섭죠? 그런데 무서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AI 산업은 미친 듯이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주 산업이 가장 크게 발전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입니다. 아폴로 탐사 시절. 이 당시 닐
암스트롱이 1969년에 달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69년에 미국은 사람이 달 착륙을 할 정도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마지막으로 사람이 달에 간 게 1972년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1972년 이후로 50년이 넘도록 사람이 달에 착륙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죠? 기술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안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이랑 소련이 우주 산업 배틀이 붙어서 우주 산업이 크게 발전을 했고 1972년부로 미국이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그 이상 무리하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쟁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미국이랑 중국이 AI 경쟁 배틀에 돌입했다. 오케이? 중국 딥시크 때문에 AI 산업이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미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이제 막 취임했는데 중국이 때마침 딥시크를 오픈했네. 트럼프 엿을 먹이네. 천하의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AI에서 중국한테 밀린다는 소리 듣게 생겼는데 트럼프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앞으로 전폭적으로 AI 산업을 키울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총을 꺼내들 겁니다. 트럼프 이제 거의 80살 다 됐는데 중국한테 지면 억울해서 죽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AI 산업은 굉장히 비전이 좋아 보입니다. AI 종목 추천까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을 기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지 정답지 들고 와서 따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망해요. 결국에 여러분들 애들 교육 어디로 보내세요? 스스로 학습, 자기주도 학습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정답을 알려달라고 조르세요? 정작 애들은 스스로 학습하길 바라시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답지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보시면 안 되세요. 결이 안 맞습니다. 자, 요약할게요. 두 줄 요약. 첫째, 비트코인 97.3K만 안 깨지면 폭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AI 산업이 앞으로 10년의 미래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97.3K 깨진다고 해서 악플 테러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배우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시는 길입니다. 그럼 도움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설날 되세요.